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저와 같이 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이제 시즌이 됐는데, 자, 우리 시험이 이제 공인중개사죠. 네, 국가 공인한 그런 이제 그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이신데, 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 다른 것보다는 부동산 공부에 대한 가장 기초를 공부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편화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거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제일 많이 공부하시는 공부가 이 부동산 중개사 공부시고, 또 뭐 이게 뭐 실무에서는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 뭐 복덕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수준 낮은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시험도 이제 많이 어려워졌고, 또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젊은 분들은 뭐 감정평가사나 또 뭐 좀 더 좀 어려운 시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뭐 회계사 쪽도 한번 이렇게 같이 병행하셔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그 좀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하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계신 것 같은데 뭐 동영상에서 한 번씩 인사를 뵀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우리 그 11월 달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너무 우리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 중개사 공부가 사실 좀 이제 법률 용어가 많아서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 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죠. 처음 우리 한번 저랑 얼굴 마주치고 보신 분들 중에서 한번 뵈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법률 용어니까 하나씩 제가 용어를 좀 풀어드리려고 지금 그 11월 달 계획을 지금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표가 안 나왔나요? 강의 계획표 나왔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8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8주로. 그래서 8주 강의 계획표 이따가 1시간 끝난 다음에 받으셔도 돼요. 지금 당장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 아니니까 저 앞에 강의 계획표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일단은 교재를 안내를 해드리면, 그 11월 달을 교재는 요 교재를 가지고 가죠. 요게 이제 기초 용어를 다루는 법이고, 이제 12월 한 중간 정도 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상권이에요, 상권. 그럼 학원은 요거보다 좀 얇은 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부터 한번 좀 알려드리면요. 제 이름은 다 아시죠? 이름은 뭐 아실 거 따로 없고 그냥 과목 이렇게 과목을 부르셔도 돼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니까. 자, 우리 그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다른 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자, 따로 메모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런 거는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나중에 가보면 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과목 소개부터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뭐 과목 그 제목 정도를 다 아실 테니까 이런 과목 특징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 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1차에 보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개론.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난 26회 때 시험에서는, 우리 지난 10월 달에 봤던 26회 시험에서는 개론은 굉장히 좀 쉽게 나왔고 민법이 조금 더 좀 어렵게 나와서 그 1차에서 시험이 이제 안 되신 분들은 민법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내년도 우리가 내년도면 이제 그 시험이 27회 아닙니까? 27회 시험인데 그때는 아마 개론이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번갈아 한 번씩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개론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통 선생님들이 예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론이란 과목은 이제 우리 그 대학교 부동산학과 이런 데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그 경제 현상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학교에서 경제학 또는 경영학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용어가 쉽게 좀 와닿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시험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된 그런 것만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좀 이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를 또 출제를 합니다. 근데 민법이란 과목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그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라는 걸 많이 하셨습니까? 매매. 부동산은 뭐 아파트를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하는 관점에서 매매 계약이라는 그런
법률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매매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매도인이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사적인 관계 이 사적 관계를 이제 법률 관계로 정하는 법이 민법이죠. 민법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2차 과목으로 넘어와서 공법하고 또 우리 공시법이라는 과목하고 이 공시법하고 이 세법은 같이 묶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법이라는 중개사가 이제 업무상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정하는 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차 과목에서 그 저는 이제 공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민법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민법을. 민법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를 해서 11월 달, 12월 달, 그다음에 내년도 1월 달, 2월 달까지는 다 그냥 민법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 법대에 들어가면 민법 과목만 2년을 배우잖아요. 2년. 그 민법이라는 과목을 잘 돼 있으면 이게 잘 돼 있으면 이 법률의 이제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공법이라든가 이 공시법, 세법이라든가 이런 특히 중개사법은 민법이랑 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오고 또 공시법이야 뭐 민법에 그런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공시하는 이게 등기를 배우는 거죠. 등기. 등기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공시법에서 배우는데 이 등기사항이 민법에 있는 그런 내용 관계를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니까 이런 공시법하고 민법하고는 아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이 민법 선생님이 공시법 선생님 같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굉장히 그 연관성 있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고 이제 과목의 특징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경제 현상을 배우는 거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이 법률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지켜야 될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항상 민법은 권리하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팔아요. 매도하는 입장이에요. 매도. 그럼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저는 돈 받을 권리가 있겠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자금 받고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그게 권리가 있죠. 권리. 그럼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돈이 들어왔으면 등기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안 넘겨줘요? 제가 그냥 갖고 있어요. 등기 서류 돈만 받고. 아니면 이걸 딴 놈한테 또 팔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중 계약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이제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게 민법에서 다루는 그런 얘기들이고 이게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이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국가라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 사실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공법이라는 과목을 2차 과목에서 잘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규제를 다루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게 규제를 다루는 법이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여기 부동산의 공법이라는 과목도 2차 과목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다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했으면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세금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고 이 공시법은 등기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법이고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업무를 하면서 뭐 자격증을 빌려주면 안 되고 사무실 2개를 내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개업을 포함해서 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제 중개업을 하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또 처벌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법이 중개사법이니까 그 이런 부분들을 좀 과목의 특징을 보시면서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어떤 특징들을 확인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 오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과목 특징만 아시면 돼요. 이제 배워보시면 개론, 이거는 이제 민법, 그다음에 이거는 공법, 이거는 공시법, 그다음에 이거는 중개사법 이렇게 하셔가지고 과목의 특징들을 좀 보시면서 각각 문제는 40문제씩 나오죠. 40문제. 40문제 나와서 이렇게 이것도 다 40문제씩 나오죠. 40문제. 그래서 우리 1차를 풀 때는 이제 80문제를 푸셔야 되고 2차를 풀 때는 이게 120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우리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좀 문항수가 많죠. 이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120분을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이제 푸시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건의는 해요. 건의해서 24문제 정도로 줄이자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험 보시는 분 중에서는 좀 연세도 있고 이런 분들 계시면 화장실 자주 가셔야 되는데 이거 시험 보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몇 분이죠? 우리 한번 시험 보신 분들? 1차가 이게 보면 100분이죠? 100분이죠? 이게 1분씩 과거에 풀었는데 조금 시간을 좀 더 줘서 100분이고 요게 120분인가요? 150분 주시죠? 150분. 네, 이게 1분씩 푸면 이제 120분인데 시간을 좀 더 줘서 150분 주는 거죠. 150분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풀되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서 풀다 보면 이렇게 120분 풀다 보면 한 40문제 보면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 아프죠. 예, 그러다 보면 나머지 문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막 정신없이 풀다 나오는 거. 나중에 보면 이제 다 틀렸죠. 가지고 한 번 더 시험 보셔야 되고 이런 이제 슬픈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예행 연습을 해보시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할 때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죠, 운전할 때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막 나중에는 익숙해져가지고 막 핸드폰 하면서 뭐 카톡 하면서도 막 운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숙달이 됐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든 건 다 이제 숙달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숙달.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책 읽는 과정도 이렇게 숙달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대부분 우리 그 공부를 이제 평상시 안 하시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일단 앉아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책상에. 이게 사실은 앉아 있는 게 10분 이상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시고. 근데 그게 이제 차분차분히 좀 이제 하다 보면 한 20분, 30분씩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가 조금 이제 공부하시다가 좀 허리가 아프고 좀 그렇게 하시면 조금 이제 그 원래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증인 못 찾겠다 그러면 한 번씩 잠깐 나가셔서 이렇게 나 죽을 것 같다. 수업하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계시는 경우는 있는데 제 수업 때는 저 이렇게 카메라에 찍는 거에만 좀 이렇게 잘 확인되지 않게 해서 좀 아주 급하다든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나가셔서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그러시면 또 방해되니까 안 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공부를 처음에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게 또 이렇게 또 막혀 있는 공간에서 막 앞에 있는 애가 막 떠들긴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조절을 하셨으면서 하셔야 돼요. 사실 그게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신 형님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가끔 이렇게 좀 건강상을 크게 해치시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자격증 따셔서 이제 새로운 또 이렇게 어떤 인생을 한번 개척해 보시려고 하셨는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